예, 지금부터 그 종합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종합 토론도 종래 이제 세미나 보면은 그 플로우에서 그 여러 사람들께서 이제 질문하는 일종의 난상 토론처럼 되는데, 조금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 6개 분야가 참 다양하다고 하는 걸 오늘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다양하게 벌어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제가 한 3가지 공통의 질문을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공통의 질문에 따라서 그 순서대로 그 자기 전공에서 입장을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그걸 쭉 들으시면서 저도 정리를 하지만 여러분께서도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요. 첫 번째 질문은 욕망의 기원에 관한 또는 발생에 관한 건데요. 욕망은 단순히 자기 보존의 삶을 위해서 나오는 생리적인 것인가, 아니면은 그 이상을 원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가? 그 왜 인간은 그야말로 욕망을 욕망하는가? 뭐 이런 건데요. 특히 인간에게서 이렇게 욕망이 문제되는 어떤 왜 이토록 욕망이 나오는가 하는 기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순서대로 초기 불교 쪽의 입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예, 질문 잘 들었습니다. 우선 왜 인간은 욕망을 욕망하는가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글쎄요, 욕망 자체를 욕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욕망하는 대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자기 보존을 위해서 나타나는 욕망은 생리적인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자기 보존의 욕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촌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리적인 것과 취착하는 자아관념은 구분되어야 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즉 자아가 영원하다는 잘못된 취착의 견해가 될 수가 있고요. 불교에서는 이 견해를 불만족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욕망이 단순히 자기 보존의 삶을 위해서 나오는 생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리적인 그 욕망, 자기 보존을 위해서 나오는 욕망은 제가 아까 논의한 방식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개체적인 유근신인 그 자기를 보존하기 위한 말라식의 욕망, 탐진의 욕망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 표층에서 그 일어나는 욕망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그것이 인간이 원하는 전부냐 하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 자체가 말라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심층의 아류야식이 있는데, 이 심층 마음은 개체적인 유근신을 넘어선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욕망, 하나를 회복하고 그래서 타인과 동체 대비로서 어떤 자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바람이 있는데, 이제 저는 그거를 욕망이란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고 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이제 다른 분들은 그걸 바람직한 욕망이다, 뭐 좋은 욕망이다, 선한 욕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에서는 사실 욕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죠. 모든 논의는 유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따라서 선불교에서는 욕망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없어서 대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만, 일단 그 욕망은 자기 보존의 삶을 위해 나오는 생리적인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을 원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가라고 할 때 2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지만 여기 그쪽에 전공자들이 많이 있는데,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그거라고 그러죠. 동물은 욕망이 충족되면 끝나는데 인간의 욕망은 끊이고 진화한다고. 따라서 그 이상을 원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일종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겠죠. 욕망이 계속 진화하고 계속 발전하고, 아까 말했던 식으로 그 분자가 아니고 분모로서의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대사 인간의 특징은 어쨌든 욕망하는 인간의 긍정이라고 하는 게 21세기 현대사의 하두기 때문에, 욕망하는 인간을 부정하면서는 현대사회와 우리 맞닥뜨려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욕망하는 인간의 긍정을 낳는 가장 주요한 이론인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폭주하고 있고 그 폭주하고 있는 것이 되게 어디로 갈 것인가가 뻔히 보이는데 그것을 막을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은 뭐 현대의 많은 지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힘에다가 힘으로 막을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교는 대개 우리가 욕망을 욕망하는 것에 대해서 대개 불교의 경우에는 대개 그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라 하기보다는 문제 자체를 쉽게 말하면 문제를 문제 삼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욕망을 욕망하는 것을 무화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대개 이제 욕망을 욕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대개 질문에 답을 하겠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욕망의 기원에 대해서는 선불교에서는 이야기한 바가 없어서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그 사회자님의 질문의 이제 의도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고차적인 욕망이라는 것 또는 뭐 바람직한 욕망이라는 것도 뭐 자기 보존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냐, 뭐 그것의 기원이 어떤 거냐, 이제 그런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아까 제 이제 발표에서 뭐 니체 이야기를 했지만 뭐 니체 같은 사람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을 자기 보존 욕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 어디까지나 자기를 고양시키고 싶은 욕망이다. 뭐 이제 힘의 의지를 강화시키고 싶은 욕망이다. 뭐 니체의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자기를 고양시키고 자기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욕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통적으로 인간의 이제 근본적인 욕망을 자기 보존 욕망이라고 본 것은 인간의 어떤 이제 퇴락한 상태, 이제 그걸 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인간은 원래 자기 보존 상태에 그냥 자기를 단순히 연명하고 이러는데 만족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런 저의 이제 그런 니체의 입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니체에 그치지 않고 서양의 어떤 그 고전 철학에 저는 큰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플라톤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중세 이제 아퀴나스, 뭐 아우구스티누스, 또 뭐 헤겔 같은 사람, 또 여기 니체, 또 하이데거, 이제 그런 아까 그리고 또 프론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자기들 간에 어떤 사소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인간의 근본 욕망을 모두 다 어떤 그런 자기를 고양시키고 또는 자기를 도야시키고 싶은 욕망, 성숙시키고 싶은 욕망, 그런 욕망으로 파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크게 무생물과 생물로 나누면 생명을 가진 존재,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 생명력의 바탕이 욕망의 기원이 아닐까. 그러나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는 뭐 유전자 구조가 1%밖에 원숭이하고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만은 소위 이성적인 기능, 또 전두엽의 발달, 또 인간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리적인 욕구가 굉장히 다양하게 진화하고, 이럴 때 창발한다는 용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결핍 욕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라면 그것이 충족되고 그것으로부터 다양한 소위 성장 욕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욕구들이 진화 또는 창발 또는 다양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명, 살기 위해서 욕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 권 교수님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욕망 자체는 일단은 이 각 그 생명체의 보존을 위해서 생리학적인 것에 일단 바탕은 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인간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그런 어떤 그 먹고 사는 어떤 이런 문제만은 아니죠. 그래서 결국 그런 어떤 개체 보존, 개체 해체에 대한 어떤 그 불안이나 두려움 때문에 바탕을 깔고 있지만 또 그것이 변형되고 자기 삶이라는 것이 관계성 속에서 뭐 말한 것처럼 이제 창발 현상이라고 말한다면
거기에서도 욕망도 역시 그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어떤 자기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기를 채워야 하는 결핍으로서의 욕망이 있지만 종종 그 욕망이 또한 하나의 그 또 다른 욕망을 재생산해내는 것이 너무나 뚜렷하거든요. 욕망하기 때문에 욕망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생리적인 것에 역시 바탕을 둔다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생물학자로서, 그러나 욕망은 그 자체로 또한 그 관계성 속에서 다시 생명력을 얻고 욕망을 재생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린 자기중앙적인 어떤 욕망으로 제가 비약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어떤 그 생리적인 동시에 생리적인 걸 넘기 때문에 그러한 욕망의 재생산 구조는 없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예, 너무나도 이제 간략하게들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제가 한번 종합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욕망의 이제 기원에 대해서 불교 초기 불교 쪽에서 이제 오치원이 언급이 돼 있고 유식에서는 이제 아레아식 얘기가 나왔습니다. 선에서는 뭐 특정한 욕망의 기원을 그 명시적으로 찾기는 어렵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욕망 자체를 이제 무화시키는 이런 쪽의 얘기가 나왔고요. 서양 철학에서는 그 단순한 어떤 자기 보존 욕망이 아니라 자기 고향의 욕망, 니체식으로 하면 어떤 힘의 의지라고 하는 이런 것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결국은 살기 위해서 욕망한다. 아주 간단하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생명의 근원이 아니겠는가 욕망이 이런 말씀이었고요. 생물학 특히 이제 면역학 쪽에서는 단순히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한 바탕으로서 인정할 수 있지만은 결국 욕망도 관계성 속에서 많이 그 변화하는, 그래서 또 욕망 자체를 재생산하는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그 욕망의 기원을 언급하는 것도 불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치원이라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걸 깔고서 이렇게 기원도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아레아식이 아마 불교에서 답할 수 있는 가장 욕망의 어떤 기원지가 될 텐데, 아레아식에 대해서 그 발표자께서는 일단 이제 욕망의 부정 쪽으로 이제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불교 쪽에서 욕망의 어떤 기원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오치원이 됐건 아레아식이 됐건, 특히 아레아식의 문제는 지금 생물학 쪽이나 심리학 쪽에서 인정하셨던 그 생명력의 개념 하고 맞춰서 좀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전통에서 이런 욕망을 좀 부정하고 비판했으니까 그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좀 생명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레아식이나 이런 것 쪽과 관련시켜서 좀 다시 한번 해석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그 욕망의 그 기준 얘기입니다. 쭉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거의 대다수의 그 발표자들께서 표현은 좀 다르지만은 욕망을 일종의 바람직하지 못한 욕망, 바람직한 욕망. 그러니까 또 어떤 분 표현대로 하면 이제 좋은 욕망, 나쁜 욕망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우 교수님대로 하면 뭐 스칼라적 욕망, 벡터적인 욕망. 뭐 표현법은 다르지만은 그 욕망 자체를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물론 이제 한자경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것 자체의 어떤 그 구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이런 구분을 전제해놓고 봤을 때 이렇게 욕망이 바람직한 욕망과 바람직하지 못한 욕망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소위 그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알아야지 여기 토요일 하루 종일 계신 분들이 그 기준에 입각해서 바람직한 욕망을 생산하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아까 받았던 질문 그리고 했던 대답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욕망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욕망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범위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이 논문을 작성할 때 생각했던 방법은
도대체 욕망이 무엇인가, 욕망의 의미가 무엇인가부터 찾아보자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작업은 국어사전입니다. 도대체 국어사전에서 욕망을 뭐라고 하는가? 무엇을 하거나 가지고 싶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또는 그 마음, 여러 개의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대략 비슷하게 이런 의미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거나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거나 가지고 싶어한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욕망이란 이 말 자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욕망이란 말 자체를 정의하지 않는 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에 대한 구분은 계속 모호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 불교의 입장에서 우선 그래서 욕망을 구분해 보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우리가 욕망이라고 쓸 수 있는 말이 몇 가지나 될까? 제가 다 찾지는 못했지만 16가지 정도가 나왔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케이스가 4가지가 나왔던 겁니다. 우리는 욕망할 때 일반적으로 감각적인 욕망을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 성욕이라든가 아니면 먹고 싶은 걸 더 먹고 싶어 한다든가. 그러한 감각적인 욕망은 부처님께서는 까마라는 말로 활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탐진치의 삼독, 이때 탐욕이라고 하는 말은 라가라는 표현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알고 계시는 12연기의 애, 그리고 사성제의 집성제, 이때는 가래라는 의미로 타나라는 말을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탐진치 삼독의 탐욕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까마라는 표현을 하신 적은 제가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다양한 욕망의 의미를 나름대로 구분해서 활용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욕망의 의미가 부정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찬다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는데요. 이 용어는 물론 까마라는 말과 합성화되어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었지만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청정도론에서는 찬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고 싶어 하는 것과 동료이다. 하고 싶어 하는 특징, 대상을 찾는 역할, 이것이 찬다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아까 국어사전에서 욕망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거나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다라고 하는 용어는 아까 궁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고 싶어 하는 욕망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욕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두 가지로 놓고 볼 때 물론 선, 악의 기준으로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욕망의 의미 중에서 감각적 욕망 혹은 탐욕 혹은 가래를 계속 키워내는 것이냐, 계속 증장시켜 나가는 욕망이냐, 아니면 그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욕망이냐, 그것이 구분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욕망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논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장기수다를 보면은요, 가르침에 대한 통찰과 이해가 없다면 의욕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의욕을 내야 된다고, 찬다를 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욕이 있을 때 우리는 마나시카라라고 하는 주의 기임을 할 수 있고 집중을 할 수 있고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사띠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해탈을 할 수 있다고 안구따라 니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에 대한 의미,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바람직하지 못한 욕망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아까 말했던 것과 계속 동어 반복적이지 않을까 봐 이제 동어 반복이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개체적인 경계 안에서 그런 개체적인 아집의 욕망, 그게 이제 말라식의 욕망, 이건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람직한 욕망은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류야식의 욕망 이게 생성의 욕망이고 욕계를 형성하는 욕망인데 이거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참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아까 발표에도 이제 그거를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우희정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개체적인 그 아집의 근거, 아상의 근거한 욕망을 벡터적 욕망이고 근데 이제 각각의 개체가 이미 150년의 역사를 150만 억년인가요? 억년의 역사 150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150억 년의 역사 속에서 보면 모두가 다 하나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방향성 없이 모두를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욕망,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칼라적 욕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아류야식의 욕망이 바로 그런 스칼라적 욕망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칼라적 욕망 거기에 기반해서 만들어 놓은 이 기세관이 공통의 하나의 기세관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그 역사가 그러니까 개체 발생이 결국 전체 계통 발생을 다 되풀이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기세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스칼라적 욕망과 아류야식의 욕망을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데 저는 제가 계속 근데 강조를 하고 싶었었던 것은 불교에서 그 주장하는 것이 그럼 아류야식의 욕망에 대해서 긍정하는 거냐. 이제 우 선생님께서 오희종 선생님께서는 그 아류야식의 욕망 스칼라적인 욕망이 자연적인 그 진화 과정이 결국 벡터적인 욕망으로 분화돼 가는 거다. 그래서 개체적인 욕망으로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욕망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바람직한 욕망은 역분화시켜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벡터적 욕망으로부터 스칼라적 욕망으로 나가는 거다라고 보신다는 점에서 제가 옳게 이해했다면 그게 굉장히 이 아류야식의 욕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처럼 제게는 의식이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아류야식의 욕망은 문명 속에서도 이미 진행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류야식의 욕망 자체의 방향은 결국 벡터화해 나가는 것이고 분화화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니까 역분화라는 것 그게 결국 불교에서는 환멸문일 것 같아요. 그냥 아류야식의 욕망에 따라서 가면은 유전문이 되고 아류야식의 욕망을 거슬러서 역분화해 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스칼라적 욕망을 찾아간다. 이거는 결국 환멸문이 되는데 환멸문으로 가는 길은 아류야식의 욕망을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류야식의 욕망이 꿈의 세계를 그려내는 거라면은 불교가 지향하는 거는 그냥 꿈을 꾸자. 계속 꿈을 꾸자가 아니라 그 꿈 자체를 긍정하자. 이것이라기보다는 일단 꿈에서부터 깨어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명을 벗어나자라는 거죠. 이게 꿈이다라는 사실을 알므로써 꿈에서부터 깨어나는 것. 그게 무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명에서부터 깨어나는 것이고 이제 그게 해탈이기 때문에 그거를 강조한다면은 그냥 아류야식의 욕망을 긍정하는 것만으로서는 부족하지 않겠는가라는 점에서 문명의 극복으로서 아류야식의 욕망을 일단 부정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게 너무 부정적이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 발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꿈에서부터 깨어난다는 게 결국 그럼 뭐냐? 깨어나서 어디로 갈 거냐? 혼자 뭐 꿈 안 꾸고 딴 사람 다 이 꿈 꾸고 여기서 고통스러워하는데 혼자 뭐 하고 있을 거냐? 정말 이제 권태에 빠지기가 쉽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류야식이 근본적으로 하나다라는 것, 그것을 스스로 자각함으로써 무명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결국 모든 아류야식이 다 하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나나 너가 표면적에서 육은신으로는 다 구분되지만 결국 다 하나다라는 것을 그래서 동체 대비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비를 갖기 때문에 결국은 타인의 고통이 그대로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져서 꿈에서 깨어나되 꿈의 세계를 떠나지는 않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보살로서 그 자비로서 다시 꿈의 세계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꿈의 세계에 들어와서 행동하면은 그때는 그 꿈을 꾸되라고 말해도 그게 욕망에 의한 꿈은 아니다라는 것이 결국 강조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원력에 의해서 돌아온 보살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욕망이다. 보통 사람들의 아류야식의 욕망하고 똑같은 그냥 욕망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욕망 업력에 의해서 이 현상 세계 그러니까 욕계를 형성해내는 아류야식의 욕망하고 그거를 일단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원력에 의해서 돌아와서 같이 꿈을 꾸면서 그 고통에 동감하고 동참하고 더 좋은 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보살 행은 보통 일반 중생의 욕망과는 달리 원력에 의한 그 행동이다라는 점에서 그거를 아류야식의 욕망은 일단 부정해야 되니까 부정은 결국 더 그것을 정말 자유로움을 얻어서 다시 행하기 위한 부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선의 입장에서는 그 욕망을 구분하는 기준이 이제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주인공의 삶을 살면은 바람직한 욕망이죠. 그렇지 못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욕망이고, 연기적 삶을 살면은 바람직한 욕망이고, 그렇지 못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욕망인데, 이 두 가지를 다시 약간 부연설명을 해본다면, 우리가 보통 인격을 나눌 때 주어적 인격과 수로적 인격으로 나눕니다. 주어적 인격은 되게 이제 I am I처럼 대문자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수로적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어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김옥순 이렇게 불리면 주어적 인격의 삶이지만, 뭐 최진사 아니지 김진사겠구나. 김진사댁 셋째 딸 이렇게 불리면 수로적 인격이죠. 이런 식으로 누구에 의해서 불리어지는 삶은 일종의 주인공의 삶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삶을 살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대개 중국의 선사들에서 계속 이야기됐고, 그걸 대표하는 게 임재가 말하는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게 주인공화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공화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대개 이제 그 주인공화라고 하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 인연의 관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우주는 하나의 유기체적인 어떤 세상이고, 우주의 모든 것들은 연기적이면서 유기적 전체로 결합되어 있고, 다시 말해서 자연은 인간을 위한 배경이 아니고 자연과 인간은 서로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고, 우주는 하나의 출렁거리는 유기체이면서 그 자체 완성된 존재이고, 따라서 주인도 없고 손님도 없고 모두가 주인이고 모두가 손님이다 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주인공이면서 동시에, 다시 말해서 이 인간인 주인공은 삼천대천세계의 그 자체이기도 하면서 삼천대천세계의 일원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인간은 서구적 의미의 전지전능자는 결코 아니고 선언적 의미에서의 전지자는 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따라서 대개 인간이 주인공이다라는 의미에서 대개 하나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그 주인공인 인간이 우주의 일원으로서 모든 것과 연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봤을 경우에 대개 그 결과적으로 대개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대개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기쁨과 교환하는 일종의 보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야말로 대개 타인의 고통을 자기의 기쁨과 교환하는 게 이제 적극적인 보살행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이런 거로 나아가는, 더 말하면 동체 대비의 삶까지 나아가는 거죠. 따라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 가지고 주인공의 삶을 살면 바람직하게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그 주인공의 삶이 되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연기적 삶을 이루고 동체 대비의 삶을 살아가면 바람직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을 조금 길게 해도 괜찮나 봅니다. 저도 좀 마음 편히 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이제 그 바람직한 욕망과 바람직하지 않은 욕망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그 발표했을 때에 그 에리 프롬의 이제 그 욕망과 이제 그걸 좀 빌려 가지고서 뭐 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리 프롬은 인간에게는 이제 결합과 합일의 욕망, 또 자기의 어떤 독립적인 힘을 느끼고 싶은 욕망, 그다음에 또 어떤 의미체계에 대한 욕망, 뭐 이런 게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그 세 가지 욕망이 그 생산적으로 이렇게 그 실현되는 방식이 있고, 또 병적이고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또 실현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결합을 이제 그 실현하는 이제 그 비생산적이고 이제 병적인 방식은 뭐 술이라든가 뭐 알코올, 뭐 마약 뭐 이런 데 탐닉한다든가, 아니면 아주 배타적인 뭐 민족주의라든가 국수주의 뭐 이런 데 빠진다든가, 뭐 제가 이제 그런 걸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결합과 합일에 대한 그 욕망이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욕망이 있다고 보는 거죠. 또 술과 알코올에 대한 욕망, 또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배타적인 어떤 애착과 같은 그런 욕망 뭐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이제 또 그것이 그 결합과 합일에 대한 욕망이 이제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그런 욕망이 사랑의 욕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이라고 그럴 때는 프롬이 사랑이라고 그럴 때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 사랑할 때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진정한 사랑일 경우에는 어떤 한 사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사랑을 다 포함할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 결합과 합일에 대한 이제 그런 욕망을 기준으로 할 때 그것이 이제 바람직한 형태 또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직한 형태로 나타날 때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그 결합을 그 실현해주는 그 욕망이 이제 그 바람직한 욕망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얼핏 보기에는 이제 그 소규모 집단에서는 그 합일과 결합을 실현해 주는 것 같지만 그 반면에 또 다른 집단들과의 갈등과 어떤 투쟁을 낳는 그런 욕망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욕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자기의 독립적인 힘을 느끼고 싶은 욕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뭐 지배욕, 뭐 정복욕, 뭐 타인에 대한 어떤 소유욕 그런 식으로 나타날 때는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기 어떤 독립적인 힘을 실현하고 싶은 그런 바람직한 욕망은 아니죠. 자기는 뭐 그럴지 못하지만 타인은 또 그 망가지는 것이고 사실은 또 그 타인을 망가뜨리면서 자기도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진정한 의미에서 또 그 자기의 독립적인 힘을 이제 실현하는 욕망은 서로가 함께 어떤 그런 독립적인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식의 어떤 욕망이 되겠죠. 뭐 의미책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책에 대한 욕망도 이제 막 교조적으로 그냥 어떤 하나의 그 의미책의 종교 아니면 정치 이데올로기 이런 데 막 교조적으로 집착하면서 다른 집단들을 배척하고 뭐 이단시하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욕망. 그건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거고, 그건 인간들을 더욱더 그 인간들의 시야를 좁히게 만들고 독단적으로 만드는 거니까요. 뭐 이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종교를 믿다 하더라도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개방적이고 그 종교에서 정말 어떤 훌륭한 어떤 통찰이 있으면 뭐 기꺼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아주 열려 있는 의미책에 대한 그런 욕망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바람직한 욕망과 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욕망, 뭐 그걸 나누는 기준은 뭐 프롬 같은 사람에 있어서는 뭐 상당히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진정한 욕망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결합과 또 인간들 간의 어떤 결합을 이렇게 그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 각 개개인들의 그런 독립성과 자율성 그걸 구현하는 데 또 도움이 되고 또 인간들이 그 열려 있는 어떤 정신으로 모든 어떤 그 인류의 그 사상적인 정신적인 유산들 이제 그걸 본인이 또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나타날 때 그게 이제 바람직한 욕망이 되겠죠. 서양의 이제 전통 철학에서는 그런 식의 욕망을 이성적 욕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람직한 욕망을 사실 쉬운 말로 하자면 이성적인 욕망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욕망은 이제 비이성적인 욕망이죠. 요새 이제 저번에도 아까 제 발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새 이제 이성을 폄하하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강해가지고 원래 서양의 전통 철학자들이 말했던 그런 이성의 의미를 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양의 전통 철학자들이 이성이라고 그럴 때는 그건 자기중심성 아까 우리 우희종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기중심성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성을 우리가 이제 서양의 전통 철학에서는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그랬죠. 이성이라는 것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고 또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보편적인 지평에 설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들의 욕망이 어떤 그런 이성의 어떤 이런 어떤 그 지향성에 따라서 정말 어떤 보편적인 입장에 쓰려고 그러고 이제 그럴 때 그 욕망이 이제 바람직한 욕망이 된다는 거죠. 물론 비이성적인 욕망 그건 이제 뭐 자기중심적인 아주 아니면 자기 민족만 뭐 이렇게 자기 민족에게만 뭐 집착한다든가 자기 개인 자기 가족에게만 집착한다든가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욕망 형태가 이제 비이성적인 욕망일 텐데 물론 그 경우에도 뭐 이성이 완전히 이성의 기능이 뭐 사라지는 건 아니죠. 다만 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성이라는 그것이 원래 지향하는 어떤 그런 보편성을 망각하고 이성이 자기 어떤 특정한 개인의 아니면 특정한 집단의 이익 실현을 위한 하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이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남을 지배하게 하는 어떤 그런 전략이나 도구를 형성하는 이제 그런 기능으로 이제 전락해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이성이 어떤 이성이 본래 지향하는 그런 보편성,
이제 그걸 그것이 구현하려는 이제 근본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서양 철학의 이제 근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람직한 욕망과 바람직하지 않은 욕망을 나눈 적이 없는데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까? 예, 그 나누지 않으셨더라도요. 그럼 나누지 않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굳이 나눈다면 무엇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욕망이냐? 저는 그 개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적인 의미에서 바람직한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욕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견성 해탈을 위한 어떤 특정한 수행을 할 경우에 어떤 욕망이 장애가 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심리학에서는 부적응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욕망이 그 욕망 자체가 아니라 그 욕망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행동화했을 때 그리고 그 결과가 그 사람이 원하던 추구하는 목표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의해서 적응적이다, 부적응적이다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양한 요소들, 욕망과 행동, 결과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욕망 자체를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저는 그 욕망이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저는 뭐 간단합니다. 바람직한 욕망과 바람직하지 않은 욕망의 기준은 관계에 대해서 깨어 있느냐, 즉 관계에 깨어 있지 못하느냐가 다시 말해서 그 욕망의 바람직한 욕망이냐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요. 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관계에 열려 있느냐, 관계에 닫혀 있느냐, 아니면 뭐 아예 금강경식의 표현을 빌린다면 관계에 머무르고 있느냐, 머무르지 않은 욕망이냐에 따라서 저는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아주 클리어하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아까 마침 뭐 한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이 역분화라는 개념도 사실은 그 역분화된 뭐 스칼라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체화되어 있는 개인의 어떤 욕망의 형태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다시 그 본원적인 모습과의 둘이 아닌 상태, 즉 개체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은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역분화라는 것을 얘기했던 것이지 뭐 어느 게 스칼라가 개체화, 저는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상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상 없이 우리가 뭘 살아요 여기 지금. 여기 다양한 이 여러분들의 개성과 정말 그 여러분만의 삶의 세계가 다 펼쳐져 있고 그게 어우러지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머무르느냐 머무르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못하느냐가 가장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하면은 그 욕망의 그 기준에 대해서 초기 불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기준을 논하기 전에 욕망 자체의 의미가 상당히 다양하다. 그래서 그걸 먼저 봐야 된다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그쪽에 발표가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뭐 구태여 그 어떤 욕망의 기준을 얘기한다면 그 발표자도 언급하셨던 어떤 오치원적 집착 이런 것도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식 쪽에서는 그 이제 말라식 욕망, 아레아식 욕망을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뭐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과는 좀 다른 구분인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교수님이 가장 오늘 세미나 혜택을 입으신 것 같은데 아레아식 욕망이 스칼라적 욕망과 만날 수 있다고 그걸 오늘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잘 그 공동의 작품이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아레아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 어떤 그 근원성에 대해서 스칼라적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두 분께서 서로 동의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유식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 무명이냐 명이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게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도 하고, 선불교에서는 그 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공의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하지만 전제는 연기적 삶을 전제한 것 속에서의 주인공의 삶이라고 하는 거, 아주 간명하면서도 불교에 그 제일 잘 맞는 답변 같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주로 이제 에리히 프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진정 자기 독립적인 힘을 구사할 수 있느냐,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진정성이고, 그리고 요거는 아마 이제 박 교수님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확인하고 배워야 될 건데, 이성에 대해서 그 요새는 그 포스트 모던 논의가 좀 한풀 꺾여서 그렇지만은 한 5년 전만 해도 포스트 모던이 한간에 유행할 때는 감히 이성 얘기하면 상당히 촌스럽게 취급이 됐었어요. 근데 근본적인 그 철학의 전통 얘기하셨어요. 이성은 포스트 모던주의자가 얘기하듯이 그 뭐 자기만을 위한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벗어난 보편적 사유의 능력, 그게 원래 이성 개념의 출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던 얘기하면서 그게 다 띄고서 나간 거는데, 그거 잊혀졌던 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보편적 지평에서 사유할 줄 아는 능력이 이성이라면은 욕망이 이성적으로 됐었을 때 그건 정말 바람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것도 이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기준을 논하기 전에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예, 좋은 지적이고요. 근데 그 말씀대로 하면은 불교에서는 해탈을 위해서 욕망을 뭐 금지하고 어떻게 된다 하면은요, 불교의 욕망관은 그야말로 불교적 욕망관이라는 얘기입니다. 불교인이 그들이 선호하고 그들이 원하는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춰서 욕망을 얘기하는 것뿐이지, 과연 이것이 일반화될 수 있느냐? 왜? 각자 학문이나 세계 속에서의 원하는 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권성만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확대해서 가면은 그 상당히 이제 또 하나의 고민거리를 제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학에서는 그 동물학에서 욕망은 결국 관계에서 비롯된다. 예, 아주 분명한 말씀이었는데, 그 결국 관계에 대해서 깨어 있냐, 열려 있냐, 머무르지 않느냐, 이런 것이 어떤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종합을 해보면은 불교식으로 정의를 하면은 욕망의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지 않은 것의 기준은 무명이냐 명이냐 같습니다. 이때의 무명을 반드시 꼭 불교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대체적으로 분명히 아는 쪽의 그 명은 선불교적이라 하면 그걸 이제 주인공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그 박 교수님 말대로 하면 이제 자기 독립적인 거, 관용과 특히 보편성에 대한 자각의 문제, 그리고 우희정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앙적일 수 있느냐 하는 관계성의 문제,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깨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 닫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 하는 것은 자기들을 놓고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보면 이제 욕망을 그 기준을 무명과 명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결국 문제는 자기와 관계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결국 개방성과 폐쇄성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욕망론이라면서 어차피 그 자기나 자아 문제가 또 거론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오늘 또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